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문자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페24고요. 매수가가 35,400원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오케이를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이나 뭐 이런 쪽이 좀 잘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외형 성장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그 35,400원이면은요, 사신 가격이 아주 임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샀거나 둘 중에 네. 하나네요. 지금 여기 아니면은 요게 이제 그 최근에 움직였을 때, 그리고 여기 그죠?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추세에 대한 여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기 그 1년선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1년선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가격적 부분은 탄탄한 그런 상황이고, 이전의 고점 이렇게 여기 이 고점 요 부분에서 넘어가는, 실질적으로 매물 부담과 매물벽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35,000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의 시장에서도 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낙폭도 지금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300원 마이너스면. 그래서 잘 지키고 있다가 한참 한 템포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승을 할 때 이때 그 수익을 챙겨내는 거, 이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적 괜찮고 추세도 아직 살아있다. 좀 반등에 나설 때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24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유로메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2,10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김용덕 대표님께 의견 물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로봇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늘 2%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우선 로봇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제 반등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뉴로 메카 같은 경우에도 흐름상으로는 부담은 크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시장 조정 영향 때문이고,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이 다 음봉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락 강도 수준은 2~3%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 연동하는 수준의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주요 로봇 부분들은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공정 자동화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제 로봇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공장 자동화 부분들은 핵심적인 요소 부분으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로봇 섹터가 어떤 부분으로 집중이 되고 있더라도 로봇주들의 흐름들은 동반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지금 기본적인 실적 흐름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액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지금 순이익 수준이 매출액 수준보다도 더 지금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적자 지속 상태의 확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재무제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당 순자산 수치도 2,200원대 정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주가가 2만 원이니까 기본적인 PBR 수준도 요즘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지만 10배수 이상 부분들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자체는 그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 부분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MACD 오실레이터상 매수 유지 상태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와 관련된 흐름도 유지를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지표상으로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의 구름층 돌파가 나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지금 모아졌다가 양방향 확산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세가 약화된다거나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바로 들어갈 거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일봉상의 그냥 기본적인 기술적 흐름만 살펴본다면 60일평을 굉장히 쉽게 뚫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120일평 추세에서 음봉 눌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연속 조정으로 이어진다거나 또 로봇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바로 양봉 반전으로 오늘장 이후 내일장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는 62평 지지 구간대에 대한 눌림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갖기가 어렵겠지만 업종 자체가 긍정적인 로봇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인 만큼 로봇주들은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력은 나올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매수가에 해당하는 32,000원 구역이 지금 상반기 구간 후반대 추세 유지 구역이거든요. 그 뒤에 하반 경직이 이탈되면서 다시 추세를 쌍바닥으로 가다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 수준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중 부분만 무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유지하면서 매수가 회복 시까지 홀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로봇주 중에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 성장하는 로봇주들이 있고 또 실적이 지금 이 종목처럼 안 좋아지고 있는 로봇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봇주들이 초반 반등을 넘어서서 정상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선별화 작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는 뉴로 메카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쪽으로 이동을 하셨을 때 진반등 효과가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유지가 가능하나 매수가 회복 구간대가 다가오게 된다면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서 좀 더 성장성 있는 로봇주로 갈아타시는 전략, 로봇 분야를 하실 거라면 그런 전략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 그 외의 분야에도 또 좋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체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성장성 있는 업종 쪽에 대한 주도 종목 쪽으로 섹터를 좀 갈아타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뉴로메카 실적은 아쉽지만 업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온다면 조금 더 성장성 있는 다른 로봇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흥구석유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7,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2%대 하락하고 있는데 또 네. 아무래도 유가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수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유류 관련된 유류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등락에 의해서 주가가 좀 등락이 있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 생기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유류 가격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그 유가 올라올 때는 흥구석유가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네요.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그 유류세 감면해 주는 거, 이거 그 종료가 되는데 이거를 내년도까지 넘기기로 했어요. 그만큼 유가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깎아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흥구석유는 현재 가격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최근의 주가에서 눌리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흥구석유를 많이 봐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차트 보면은요, 여기가 올라온 그런 대역이고 지금 여기가 올라온 대역이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올라온 대역이고 여기가 올라온 대역이고. 요거를 좀 숫자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올라올 때 여기거든요. 지금 요 라인으로 본다면 그죠? 여태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크게 보면은 가격적 부분에서는 항상 이렇게 황금 라인 부분에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지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 그 여기도 지지 라인 들어오고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요 가격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온 거죠. 그거는 시장 눌림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이면 이 가격 대역이거든요. 여기 가격. 그러니까 17,000원 가격 대역이 여기인데 17,000원은 충분하게 뭐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그 가격 대역만 움직이고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는 거, 이것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갖고 있다가
17,000원 넘겨서 파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000원 넘겨서 팔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3만 7천원입니다. 현재가는 21만 원대고요. 현대차 대표님들께서 그래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다들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입는 로봇을 내놨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어떻게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차면 이제 국내 가장 대표적인 차량 관련주에 해당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무난한 실적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섹터의 자동차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추세 부분의 수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력 기대치 부분들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신규 차량분과 관련된 이제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호평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 심리 부분들도 같이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미국 글로벌 업체와 연동돼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 부분으로 시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대량 생산 모멘텀과 함께 공급 모멘텀에 대한 수주 계약 기대 심리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재가 많은 흐름 부분입니다만 주가 흐름이 지금 하반기 부분에 들어와서 정체가 되는 요인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측면에서 매수보다는 매도 수급 부분들을 좀 많이 받는 영향이 업종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우선 실적을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인데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수치가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겠고요. 다행히 순이익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 3분기 실적 흐름 부분 대비 매출액은 성장을 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감소를 해주면서 판매는 늘었는데 관련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연동된 순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적 평가 측면에서는 성장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외형 성장만 나왔을 뿐이지 내실이 좀 크게 갖춰지지는 못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주당 순자산 수치는 이제 36만 원대, 7만 원대 위치를 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주가의 PBR 수준이 1배수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어서 우량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과제는 이거인 것 같아요. 매출액에 대한 추가 증가 모멘텀을 신규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차량 부분에서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냐 또 현재의 환율 구조에서의 수출 효과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역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또 넘어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의 외국인이 좀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 흐름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야 현대차에도 자동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한 달간의 외국인의 어떤 매도 흐름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매수 흐름 위주보다는 매도 흐름이 좀 더 집중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측면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 구조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평을 내려드리면은 기업 가치상으로는 충분히 주가의 가격 구간대가 하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0만 원대 이상에 대한 주가 흐름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되겠으나 저평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닌 만큼 실적의 성장성이 외형과 그 다음에 내형 성장 부분, 내실까지도 같이 갖추어지는 실적 발표를 앞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매수가 회복도 중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중장기적인 포지션 전략으로 보유를 하신다면은 홀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차트에 대한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의 흐름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왔던 흐름 대비 지금 상당수 부분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월선 지지에 대한 구간대와 함께 오늘 이번 달 기준의 양봉 부분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은 월봉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주선 120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이전 2023년도에 고점 구간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지권은 상당히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홀딩 전망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는 의견 주셨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우량주로서 가치가 있고 또 매도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상담 들어와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P&S 미케닉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14,200원에 음. 10%. 14,200원에 10%. 네. 시청자님 혹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신학수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선 엔지니어링 먼저 제가 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한선 엔지니어링 제가 전달받기로는 1,800원, 1,900원 요 사이에 사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네, 네네, 그렇죠. 한선 엔지니어링 잘 사신 가격대역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올 텐데 아직은 네. 모멘텀이 조금 적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라올 때 시간이 약간 걸릴 테니까 그 시간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피팅, 네. 밸브, 그다음에 플러밍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유체역학을 통해서 유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 컨트롤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는 그 산업 부분,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해양 플랜트 이쪽 산업에 조금 더 이 부각이 될 때에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대왕고래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해양 플랜트 사업 관련되어 있어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약간 혜택을 받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한선 엔지니어링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의 재료는 수소 연료 전지나 아니면은 ESS 장치,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분야가 부각될 때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올 때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특히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의 이 숨은 재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고체 연료하고요, 고체 산화물 연료라는 게 있어요. 이쪽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 아마 한선 엔지니어링은 고점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그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대역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격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뭐 1,800원이면은 요 가격대 아마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그 가격 대역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의 그 매물 대역을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가격을 뛰어넘을 때 이때 움직이거든요. 이 가격을 뛰어넘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체 산화물 아니면은 연료전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아니면 ESS 장치 관련되어 있어서 뭐 소화 장비가 설치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은 현재의 가격에서는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이 타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12,000원 부분까지 올라오면 그때에 재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요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상장된 종목은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고요. 상장했을 때에 그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장 프리미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머님, 요거는 얼마 정도에 사셨나요? 14,200원이요. 14,200원? 네. 예. 14,200원이면은 요 가격대역인데요. 아마 가격 움직임이 여기 정체되는 여기 정체되는 요 부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 선 여기 보이시나요? 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 매수한 선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역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주가 자체적으로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서 움직일 때는 15,000원 부분까지 분명히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15,000원 부분에서 일단 그때 그 수급에 대한 파악을 해보고 더 가져갈지를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매물벽이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15,000원 정도에 판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추가 매수 좀 하면 어때요? 저는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종목보다 네. 정말 많이 내린 종목들이 많아요. 좋은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 막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있는 부분에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8,2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26,000원대라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또 반도체 보조금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덕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연계된 이제 전공정 장비 관련 업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조정 부분들을 같이 피해갈 수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국내 핵심 종목인 뭐 SK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 조정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삼성전자만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연관돼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SK하이닉스가 낙마를 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관점에서 HPSP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영향 부분들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을 따져보니까 지금 관련돼서 또 지분 매각과 관련된 연계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뭐 다음 달 기조 흐름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좀 추진되고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관련 매각 이슈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주가로 반영받을 수 있는 확률 부분들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실적은 이제 안정 실적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실적 부분들을 봤을 때 성장성이 이제 지속될 거다라는 흐름으로는 분석이 되고 있진 않아요. 2024년 예상, 2025년, 2026년에 이제 분기 부분 실적에 대한 흐름 부분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정체되는 흐름으로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성장 강도가 대대적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보다는 일정 부분 정체와 성장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제 흑자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적주이고 또 직접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장비 관련 종목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흐름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미국의 어떤 법률 부분들에 대한 변화 요소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대형 핵심 반도체 메인 종목들의 반등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딸려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 BPS 주당 순자산 수치는 한 3,000원대에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하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원대 정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뭐 고평가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화되지는 이제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반등 부분들이 조정 이후에 나오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주면서 상승 추세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종목의 자체적인 변동성 측면보다는 메인이 되는 반도체 핵심 대장주의 변동성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현재처럼 이제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 추세로 전환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에 쉽게 이제 관련돼서 국내 반도체 업종 종목들에 대한 상승력이 나올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급 구조 흐름 측면에서는 이제 매도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 부분들이 형성이 됐을 때 주가가 다시 반등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월봉선상이나 주봉선상의 흐름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봉상으로는 지금 지지 구간대가 형성됐었던 구역 구간대 SK 하이닉스 보고 있군요. 주봉상으로는 지지 구간대가 형성됐었던 구간이 24,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약 10% 정도의 추가 하락 가능성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봉 기준 선상으로는 지지 구간대는 사실상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 기준의 직전 저점에 대한 쓰리바닥을 제대로 확인해 주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이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좀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시총도 높은 종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업황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의 개선만 나와주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매각 관련 과정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기업 가치 평가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에 의한 개별 변동성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재 가격 대비 매수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를 주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회복 및 수익 전환되는 흐름들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26,000원인데 매수가가 28,000원이니까 사실상은 부담은 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좋은 종목이니까 여기에서 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지금은 조금 시기가 빠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유지하면서 매수가 회복 시 추가 탄력을 받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수익 실현을 해 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제 매도 부분들을 익절 구간에서 해 가실 것인지를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넥스트를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8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는 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가 또 얼마 전에 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반기에 또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신학수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대한공그레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음. 진행 중이고 지금 뭐 8강구 쪽 그쪽에서 이제 채굴을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뉴스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견은 없는데요. 넥스틸이 안 움직이니까 올라오다가 밀리니까 그렇죠. 근데 넥스틸 정말 좋은 회사예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ROE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거든요. ROE는 높을수록 수익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PER은 1배고 제가 요 밑에서 보니까 PBR 같은 경우에 0.58배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회사가 좋은 거는 뭐냐면 관관을 만드는데 이 관관이 굉장히 또 잘 만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기저항 용접 관관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큰 이 동그란 이 관관을요 네. 전기 용접으로 그 용접을 하는데 용접을 한 부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지거나 그런데 이 부분을 잘 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눌린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여기서도 지금 눌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라올 때는 좋은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좋은데 눌리는 거는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요거 보면은 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매물대역.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이 매물대역 딱 있네. 지금 매물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가격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 물론 더 내릴 수도 있지만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전.
내려왔다 이렇게 반전하는 요 반전 타이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음봉으로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랫꼬리가 얼마만큼 달리는지 여기 보면은 아랫꼬리가 있죠? 아랫꼬리가 얼마만큼 달리는지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 아랫꼬리에 대한 부분이 어제 저가 위에 있으면은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11,800원이면은 이전 고점 정도가 가야 웬만큼 수익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가격은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잠깐요. 이렇게 이렇게 요 가격 대역에 매물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1,500원에서 11,500원에서 12,000원 요 사이에 오면은 일단은 적정 부분 챙겨내는 거.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거나 적정 부분 챙겨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뭐 대형 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금방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 그런 와중에 또 호재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뭐 악재적인 부분은 팠는데 안 나온다 이거거든요. 근데 팠는데 안 나온다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충분하게 넥스트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비빌 언덕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대감은 남아있다. 좀 매물대가 있는 11,500원에서 12,0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3,62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3,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김용덕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최근에 바로 이제 재료가 좀 나와줘가지고 어제 이제 한은에서 디지털 화폐 실증 관련된 테스트를 했다라는 소식에 뭐 한네트라든지 KCT 같은 종목들이 갭상승 급등 이후에 추가 반등 그리고 단기 재료의 속성이고 앞으로 조금 관련된 사업 부분들이 확대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인식 속에 차익 매물 압박을 받아서 원 반등 부분들을 다 반납한 요소에 해당을 합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그런 흐름과 연관돼서 어제 반등 흐름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관련된 이런 관련 사업 부분들에 대한 참여 이력 부분들을 갖고 있고 또 공인인증 연계 관련된 사업 영역 부분들에 연동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와 함께 반등이 나왔던 걸로 보여요. 매수가로 지금 하신 가격 구간대가 3,620원이신데 지금 그 가격이 딱 보니까 어제 기준에 고점에 딱 걸려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제 기준 최고점이 3,620원 정도로 체크가 되는데 어제 최고점에서 사신 건 아니시죠? 이거는 거의 신적 능력이신데 이 정도면 앞으로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고점을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근데 그 이전에 뭐 들어가신 거라고 한다면은 물려 있었던 흐름 부분들에 대한 매수가 회복 가격이 왔는데도 이제 매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부터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손실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수한 가격에 대한 회복력이 좀 강한 슈팅과 함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우선 익절하고 지켜보는 전략. 왜 다시 더 올라가면 사도 되니까 그런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실적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종목의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뭐 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작년 9월 기준의 실적보다 매출액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1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실적은 이제 내고 있다라는 건데 순이익은 이제 다른 부가 요소 측면 때문에 좀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예상 연간 실적에 대한 흐름을 현재 컨센서스를 증권사 부분에서 잡아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이 보시면은 꾸준하게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고 순이익 부분들이 2023년도까지는 증가하는 흐름 부분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지금 1분기, 2분기 합산 실적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보다는 좀 감소된 실적이 예상돼요. 현재 65억, 66억, 19억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1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4분기에 150억 이상의 실적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감소할 거다. 다만 보통 보시면 이렇게 결산 기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연말 부분들의 실적이 좀 증가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작년 실적을 맞출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흑자는 내고 있지만 이런 연계된 공인인증 사업이라든지 관련 영역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실적이 급증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흑자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준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털 상 자체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라든지 이익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조금은 그것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순자산 가치가 지금 2,000원대에 놓여 있는 종목인데 현재 3,000원대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뭐 PBR도 이제 2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극도로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실적 안정적인 공인인증 관련 연계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관련된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는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후속주로 따라가는 흐름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주도주가 아닌 만큼 다시 한번 매수가 기회는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매수가 기회가 주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강한 상승 레벨업이 바로 나오지 않는 성격에서는 비중 부분들을 축소하면서 부담감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특징 흐름 부분들이 크게는 없어요. 계속 횡보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을 지금 2년 이상 지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4,000원까지 슈팅이 나오는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런 흐름들이 쉽게 나올 것이다라고 단기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회복 시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만 혹시라도 추가 오버슈팅이 다시 한번 디지털 화폐의 효과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면은 그때는 추가 수익 비중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몇 거래일 전 정도의 히토류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을 줬다가 내려왔던 흐름에서 일정 타이밍이 지나고 다시 재조율을 거치고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다시 강세 흐름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접 기간 내의 재료가 일정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가 구간대에 대한 회복력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제가 이야기해드린 전략을 실행에 옮기시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비교적 고점에 매수를 하셨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오면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M83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7,4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는 1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했는데 오늘 차익 실현인지 4% 하락하고 더 가야죠. 있거든요. 더 네, 가야죠. 어떻게 보실까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매매한 것 같아요. 아까 앞선에서도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M83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그 버블이 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적으로 좀 더 세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가 밀리거든요. 근데 이 M83은 왜 제가 갖고 있으라고 그러냐면 지금 움직일 종목이 많지 않아요. 이제 업종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컨텐츠 쪽은 움직일만 해요. 이 M83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 효과 네. 시각 효과. 그래서 그 시각 효과의 좀 특수 그 효과를 지금 많이 그 만들어내고 수주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최근에 또 수주한 것도 있고요. 제가 아는 것은 노량이나요. 노량.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에 갖고 이순신 나오는 거. 네네. 이순신 장군 나오시는 거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이 시각 효과. 아. 그러니까 그거를 세트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 효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만드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굉장히 부각될 그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술력이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그 상황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영화, 드라마, OTT 이쪽이 또 연말 연초 되면은 또 세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네. 오징어 게임도 곧 들어온다고 오징어 음. 2 오징어 게임 2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컨텐츠 쪽에 좀 더 시각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그 안에 M83은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올라와야지 그 수익이 날 텐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매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매물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요거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매물이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바가 좀 길게 돼 있어서 그런 거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뛰어넘으면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2만 원 넘어갈 것 같고요. 이전에 움직였었던 보편적으로 움직였었던 가격 2만 3천 원에서 2만 5천 원 그 사이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M8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홀딩에 놓고 있다가 뭐 추가 매수도 이런 거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까는 내려 있는 부분에서 사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보는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한 23,000원에서 25,000원 그 사이 보고 제가 보기엔 그것도 넘어갈 것 같아요. 부각이 되면은 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염두에 두시고 추세 매매 즉 가격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한 4만 한 6천 원 정도 돼. 46,000원 정도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30%요. 예. 아, 예. 네, 포스코 DX 48,000원의 비중은 30%. 김용덕 대표님이랑 전화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포지션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최근에는 좀 잘 해주고 계세요. 왜 그러면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부분적으로 비중을 손절하면서 현금화 시키시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조금씩 줄이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앞서서 중간 부분에서 LG엔솔을 파시고 동종업종인 또 LG화학으로 조금 신규 편입을 하신 거는 조금 잘못 매매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DX도 어차피 이제 포스코 퓨처엠 부분과 연동해 가지고 2차 전지 이제 자동화 부분하고 연동된 사업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는 부분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2차 전지가 호황이었을 때 좀 들어갔다가 이번 연도에 계속 흘러내리는 주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유지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포스코 DX는 그나마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실적 부분들은 아니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상에 대한 펀더멘털 문제는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업종이에요.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이런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부분들을 폐지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 다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년 초로 간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역배열을 벗어나 가지고 정배열 및 작년에 나왔었던 어떤 이런 대세 상승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하나만 더 질문 제가 드리겠는데요. 비중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에코프로도 갖고 계시고 LG화학도 갖고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 포스코 지금 홀딩스도 갖고 계시고 포스코 DX도 지금 갖고 계시고 일부 물을 탔다가 최근에 손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손절한 금액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2차 전지로 추가 물량을 태우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어차피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게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다고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뭐 기본적인 상하원 부분들을 현재 집권당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큰 반발 없이 일사천리로 가져가게 되어 있고 아마 임기 초반부터 2차 전지 때리기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11월 시점이 아니라 뭐 10월 시점 이후부터도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단기적인 전망은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채팅창 댓글에 몰매를 맞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제가 강조했던 얘기를 들으셨으면 추가 손실을 다들 피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서 안 되는 업종은 안 되는 업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투자자분들이 내가 들고 있다고 안 좋게 얘기했다고 욕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잘 들으신 다음에 나도 비중을 좀 줄이고 이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면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주 업종에서 캄프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시청자 전화 연결한 시청자분한테도 드리고 싶은 얘기고 많은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도 다 공통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섹터는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전략보다는 비중을 다 팔진 않더라도 줄이고 올라갈 수 있는 업종도 같이 섹터를 잡아서 방어선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수익 내는 업종과 떨어지는 업종이 그래도 캄프라치가 돼서 내가 2차 전지를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고 내 계좌는 더 떨어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업종이 성장 업종이 지금 몇 개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원자력주 쪽에 대한 흐름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섹터의 일부 부분 비중을 이제 잡아주시라는 전략이죠. 아니면 미디어 인터 쪽도 좋아요. 지금처럼 시장이 우리나라가 언제 올라갈지 모를 때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는 업종을 지금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2차 전지에 대한 방어선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2차 전지는 어차피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지는 부분들에 지금 침몰하는 배에 계속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내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섹터로 들어가시면 떨어지는 추가적인 계좌 하락을 막고 올라가는 계좌 부분으로 이를 복구시킬 수가 있다는 전략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부분적으로 지금 이 시청자분처럼 비중 부분을 줄이신 현금을 가지고 성장하는 올라가고 있는 섹터 쪽으로 갈아타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2차 전지가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단중기적으로 앞으로 나쁠 거란 얘기죠. 차후에는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다고 이전 전성기 시점 가격까지 올라갈 일은 앞으로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력은 노리시되 차후에 부분적으로 현금화는 반드시 하셔가지고 현재 성장해서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안 좋아도 매수세 베팅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전략 부분들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네. 상담 일진 다이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55,000원이시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매수가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지금 10,000원대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네. 빠르게 상담해 드려야죠.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55,000원대에 샀다면은 그거는 아마 그 수소 연료에 관련돼서 현대차에 수소 탱크를 납품하는 거 거기에 관련돼서 움직였을 때 그때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내렸거든요.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올라올 때 이때 지금 요 부분에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7만 원이니까 아마 55,000원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매수한 부분에서 지금 1년, 2년, 3년, 4년째 지금 주가가 내리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빨리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수소 연료 탱크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그 본업
일진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또 그 상온에서 만들 수 있게끔 또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또 좀 줄어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단하는 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에 쓰냐면 드릴. 이게 시추공, 네. 시추공에 대한 드릴. 그러니까 공업용 다이어가 지금 그 시추용 다이아몬드로 쓰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각이 된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최근에 움직이는 여건은 이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이슈가 작용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음번 이슈가 작용할 때까지는 뭔가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디를 지금 시추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 다이아몬드의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실제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드릴의 이 뚫어가는 드릴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팔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니까 네. 팔 거는 조금 좀 그렇고요. 현재 가격 대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여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러니까 1년선까지의 이격. 요 이격을 반등 목표로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거래량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거래량 요 밑에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 늘잖아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면서 움직이면 한 단계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거는 매물 대역으로 봐도 그 충분하게 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비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단계 여기서 움직이고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느는 거. 지금은 일진다이아에 대한 재료 내용 이런 쪽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니면 시추용 뭐 이런 쪽이 나오기 전에는 움직이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거래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여기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거고 1단, 2단. 지금 여기에서도 1단, 여기 2단 이렇게 띈 거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적 부분에서는 비어 있는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거래량 드는 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보유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하이브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2만 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는 1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하이브도 뉴진스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방탄소년단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용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엔터주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많이 형성됐었던 게 사실이고, 관련돼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 부분들에 대한 상승력을 추세로 가져오면서 시장 하락의 대안으로 좀 자리 잡았었던 종목이 이제 맞습니다. 내년도에 방탄소년단의 이제 완전체가 나오면서 다량의 콘서트 및 앨범 부분들로 수익성이 상상될 것이라는 기대치 부분들이 3대 기준 4대라고 볼 수 있죠. 4대 이제 음원 엔터 관련 섹터의 기대 심리를 올려줬는데, 최근에 이제 루머가 나왔죠. 이에 대해서 관련돼서 하이브 측에서도 발언을 좀 해줬고, 결과적으로 4년 전에 이 하이브 부분들에 대한 상장 부분과 연계돼서 투자해 놓은 그 사모펀드 회사들과의 비밀 약정 계약을 체결을 했다. 여기서 만약에 상장 부분들에 대한 실패 부분이 나올 경우에 직접적으로 풋옵션 계약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고, 상장에 성공해서 주가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 연동돼서 예상된 구간대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추가 수익 부분들의 30%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들을 방시혁 의장에게 사모펀드가 제공해주기로 한 계약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 법적 절차상으로 진행하는 상장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지금 하이브의 의견과
또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방시혁의 개별 차익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는 뭐 하이브 입장 외에도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법 여부가 있을 것인지를 확인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지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투자 일별상의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상의 반응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매수를 좀 더 해준 흐름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높고 근접 기간 그런 관련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량 대비 10%가 안 되는 수준의 매도를 했다는 점을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크게 인식을 하고 악재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20% 정도나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싶다면 전체 거래량의 10%, 20%가 넘는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 쇼크를 받아야 되지만 단기적인 조정 눌림 이후에 다시 오늘 개파락 이후 회복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22만 원이시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아마 주가가 계속 잘 나가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겠지 하면서 양봉 나오는 이날인 것 같아요. 11월 25일 날 22만 원에 샀는데 찔끔 오르다가 떨어지더니 이틀 있다가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운이 없는 케이스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하이브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자체에 대한 문제가 크게 확산되거나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원주가 22만 원은 충분히 내년 기준까지 생각을 했을 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엔터 종목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순항 모드를 가져가고 있어요. 폭발적인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 부분들을 가져오고 있는 JYP 엔터의 상승력뿐만 아니라 SM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YG엔터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에도 상승력을 조금 주고 있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 속에서도 좀 대안이 되고 있는 그런 미디어 엔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YG엔터를 하이브를 유지한 다음에 이 하이브는 해결되는 흐름에서의 매수가 회복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시면 혹시 하이브가 추가적인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JIP라든지 SM이라든지 그리고 또 YG엔터 쪽으로도 비중을 조금씩 편입을 하셔가지고 이 하이브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방어하는 추세형 상승 부분 전략을 좀 더 잡아주시면 되겠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꽤 이제 일정 기간 전부터 미디어 엔터주는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방어주다라는 얘기를 이 한국경제TV 방송뿐만 아니라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진행해드리는 무료 방송 부분에서도 강조를 이제 많이 해드렸었던 부분인 것처럼 지금 엔터주 쪽에서 이런 하이브 충격을 받은 이 진단을 요청하신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엔터주에 대한 비중 편입을 통해서 해지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이브가 다시 복귀가 되면은 윈윈 전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당분간 리스크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 종목을 좀 사서 방어를 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62,8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5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참 바이오주가 요즘 대표님 네. 좀 퇴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먼저 움직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슈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주가가 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안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이오 주식은 지금 시장에 유리한 그런 종목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하는 쪽의 바이오 거기에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금리 인하일 때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바이오 주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마 산 가격이 62,800원이면은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가격적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요 가격, 요게 이제 68,000원 요 가격대역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이 들어오는 그런 여건인데도 주가가 못 올라온 것은 주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즉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또 합병 관련되어 있는 여건도 있었는데 그게 좀 틀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이 셀트리온 제약의 이 수급력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매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요. 1281억 해서 전분기보다 37% 이상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국내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제약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 봤을 때 매출 성장세나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정정 회장 나타나서 셀트리온 제약 진짜 역대 글로벌 빅파마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흐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은 여기 이 부분에서 사신 거고요. 가격에 이 그 숨어 있는 공간,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은 여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이 위로 올라가는 건 그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의 가격에서는 8만 원 선 부분까지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파란색 선 기관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을 약간 좀 믿어가면서 8만 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요 공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에서 한 번 더 올라오는 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 이격이 큰 상황이니까 이격을 추적해서 매매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8만 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영풍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45만 6,085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4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한창 급등락이 심했던 종목이었는데 김영덕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고려아연 관련된 뭐 인수 경쟁 부분으로 이제 영풍하고 고려아연 및 이제 사모펀드 연합 부분과 연동된 흐름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시장의 하도가 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법원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동을 걸고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한 문제로 가져오면서 주가의 급등락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치열한 이제 표 경쟁 부분들을 벌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었죠. 네. 공개 매수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펌핑이 나왔고요. 그런 흐름이 최고조로 15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뭐 이름만 황제주지 실제 황제는 아닌데 안 좋은 장세 속에서 황제주로서의 이름으로도 좀 고개를 올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려안의 최대 주주는 지금 현재 영풍 부분으로 돼 있는데, 영풍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측면이 있고, 연동된 반대 측면 부분에서는 관련된 고려아연이 알짜 기업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인수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임시 주주 총회 부분들이 법원의 어떤 신문 부분들을 거쳐서 양측의 합의를 통해서 내년 1월 정도에 진행되는 걸로 현재 나온 것 같고요. 그때 관련된 표 대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뭐 고려아연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M&A 이슈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돼서 기대감은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려아연의 주가를 놓고 보셔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해야 되는 영역 부분들을 사실 벗어난 정도의 상승력이 나오는 구간대의 진폭이거든요. 시장하고 무관한 인수 이슈에 대한 변동성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투자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이고요. 마찬가지로 영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부분들을 뺏길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도 표대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임시 주총 때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상승 추세가 조금은 더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매수를 한 가격 구간대에 해당하는 수준이 45만 원대 정도면은 아마 어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의 하락은 뭐 사실상 시장 조정 영향을 받은 하락 정도다라고 봐도 문제는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몇 거래일 내에도 매수가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가 회복이 되더라도 투기적인 성격의 매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목 매매는 아니라는 점으로 매수가가 회복되시면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익절 이상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이유가 있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면서 불안정한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매매 쪽으로 돌아가시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영풍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성전자 여러 번 했는데 네, 삼성전자 한 개만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6만 원, 6만 천 원쯤 되고요. 네, 비중은 한 30% 되는데요. 삼성전자 6만 천 원의 비중은 30%시고요.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CX 윈드가 5만 원, 네, 20%. 20%, CS 윈드는 5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삼성전자 6만 천 원에 최근에 산 거네요. 그죠? 네, 조금 됐어요. 좀 됐어요. 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게 내려올 때에 추가 매수를 한 거, 그러니까 매수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맞죠? 그죠? 예, 예. 네네. 지금 가격 대역이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적 쇄신을 위해서 지금 사장단과 임원진을 지금 막 교체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임원진들이 교체되고 실적을 내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그렇게 바꿔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가 내려올 때 들어온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물량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움직이는 부분이 둔탁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의외로 삼성전자의 재료, 뭐 HBM4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HBM3 이쪽에 그 엔비디아 납품이 정말 잘 돼서 호재적 부분으로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팔 수는 없잖아요. 맞나요? 예, 예. 네, 추가적으로 사지는 마시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 흐름 잠깐만 좀 봐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여기 요 부분이 그 첫 번째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단봉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봉우리, 그렇죠? 지금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즉 삼중 바닥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렇죠? 그죠? 현재의 상황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봉. 그래서 그 가격적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상황이 덜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으냐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뭐 실제 그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진 않으셨을 테니까 여기 그 숙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숙성된 이후에 6만 1,000원에 샀으니까 7만 원까지는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여기 1년선 240일 라인까지는 보시고 여기에서 또 호재적 부분과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쉽게 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 가격대역에서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것.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좀 느긋이 기다려주면은 분명히 6만 1,000원은 넘어가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CS 윈드.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CS 윈드를 한번 그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는 그 삼봉형이에요. 그쵸? 다르죠? 아까 이 삼성전자하고 뒤집어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첫 번째 봉, 요게 이제 두 번째 봉, 아니 그 세 번째 봉, 여기가 두 번째 봉. 그래서 이 봉우리가 큰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횡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요거는 아마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특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좀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은 요 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 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데 올라오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대역에서는 5만 원 선까지 움직이는 게 맞아요. 자,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가격 부분에서 여기 떨어질 때가 그 거래량이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요 떨어지는 부분에서 여기에 매물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5만 원대 요 가격이 현재에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이고 이 공간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까지 그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좀 기다리셨다가 45,000원, 5만 원 부분에 1차적으로 털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거도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다른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아, 종목 말고 이 그 CS 윈드 아니면 삼성전자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이 네네. 그러면은 일단 정해 봅시다. 삼성전자는 6만 1,000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좀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 아셨어요? 그리고 CS 윈드는 5만 원 오면은 그때 거래량 느는 걸 보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5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6만 원, 예. 그쵸? 네. 아니.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비온 올려두셨고요. LS도 올려주셨고 단미에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LS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하락이 좀 커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 전력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전력 부족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김용택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AI 반도체 투자가 지속되고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공급해야 되는 전력 부분들이 늘어나겠죠. 또 그게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전력 소비가 많아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리하다, 좋다라고 해가지고 AI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데는 엄청난 소비 전력 회전이 이제 돌아가지고 결과값을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증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런 발전소들이 하나씩 증설될 때마다 전력망 같은 경우에도 다시 다 깔아야 되죠. 그리고 노후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전송 속도도 느리고 전력 손실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후 전력망을 갖다가 다 새로운 전력망으로 바꾸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력 설비 업체라든지 또 전선 업체 부분들은 앞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전력망과 신전력망을 교체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기 전력이 많아져요. 대기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노후 전력망이 받을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가 있고 신규 전력망이 받을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가 있는데 신규 전력망은 더 빠르게 더 많은 전송이 가능한데 이게 노후 전력망하고 연결되는 구간대에서 노후 전력망이 받아주는 전력 부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대기로 유지해서 가지 못하는 전력망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신규 전력망을 일부 깔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망의 자체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 전력망을 손봐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AI 반도체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부분들에 대한 소비 부분들은 늘어나고 당연히 전선주나 전력 설비주는 수혜가 돼서 지금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럼 왜 못 올라가 주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트럼프의 전략 부분 때문에도 주가 자체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이라는 그 원자재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60만 위안이었어요, 톤당. 근데 올해 초 기준으로 10만 위안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7만 위안대 정도를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성장 요소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뭔가 굉장히 그 원자재를 많이 소비하고 확장되는 흐름이 나오면 원자재 가격에 불이 붙고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인데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 기대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5월까지 정확하게 빛을 찍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4가지인데 첫 번째 차트가 동가격 시세고요. 옆에 있는 게 전기동 3M 시세고 그 다음이 전기동 캐시 시세입니다. 똑같죠? 5월 달에 다 기준 고점을 잡고 나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기대치는 있지만 이 원자재 시세가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원리가 여기 보시면 LS의 주가가 빛을 찍었을 때가 5월이죠. 절대적으로 전력 설비 또 그 중에서도 특히 LS처럼 전선 사업을 하는 업체는 이 구리 가격이라고 하는 동가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LS를 비롯한 연계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언제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전기동이라든지 동시세가 반등을 해주는 타이밍이 상승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 과정에 한번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게 전기동 시세가 또 동시세가 살짝 올라갔을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로 전력망이 확충돼서 깔기 시작할 때는 구리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그 전기동이라든지 국제 동시세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LS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을 내드리면 뭘까요? 그냥 들고 계시면 된다. 어차피 동시세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못 올라가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도가 될 경우에는 또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수가 회복 및 수익 전환되는 타이밍과 파동 타이밍이 올 테니까요. 중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상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수익으로 완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선을 깔 때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그때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LS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 가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밀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요. 단밀이 또 신규 상장주잖아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요즘에 또 첫날에도 급락하고 이러는데 들어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은 약간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왔어요. 또 빅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 안 시키려고 좀 뒤로 미루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희석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반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3,000원에 그 공모가가 확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끝난 가격이 아마 8,600원 이때로 끝났을 아이고. 거예요. 아마 그죠. 툭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도 상장 프리미엄이 쓰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상장 프리미엄에서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현실 가치 그리고 주가의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반밀의 이 그 사업 내용은 실감 비디오 구현이에요. 그래서 테마파크나 아니면은 뭐 이런 쪽을 좀 홍보하거나 뭐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구성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런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지금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이른편에 없지 않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6천 얼마에 사신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6,800 얼마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익적 측면에서는 등락을 이용한 매도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가격에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상장 들어오면서 지금 빠진 거잖아요. 요 라인이 그러면은 그 가격대여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부분까지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오늘도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그런 네. 상황이네요. 더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더 올라갈 것 같았으면 여기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었다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요 가격 대역이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9,000원이 넘어서면 수익을 챙겨내는 거 이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물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의외로 주가가 더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그 개인적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밀 관련해서 신학수 대표님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30%고요. 네,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알겠습니다. 김용덕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언제쯤 사신 건가요? 9월이요. 9월 달이요. 네네. 9월 달에 사셨으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12만 5천 원. 12만 원이요. 그럼 뭐 별로 지금 가격이랑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네네. 네. 30% 정도. 왜 이렇게 빠지는지. 우량주에서 지금 빠지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수급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요. 네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이 빠지면은 삼성전자가 빠지면 삼성그룹에 대한 주가도 같이 연동적인 매물을 받게 돼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다시 그 주가 복귀 현상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삼성그룹주의 반등 흐름 부분들이 또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거의 그룹주 속성상의 매수세 부분들은 같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차트를 우리가 이제 같이 볼 건데 네네. 삼성전자의 차트 부분들을 보시면은 고점이 어디서 형성되고 내려오기 시작했죠? 7월이죠. 네네. 그리고 계속 쭉 밀려가지고 올랐다가 누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시면은 어디가 고점이었죠? 7월이 동일하게 고점이었죠. 그리고 쭉 밀렸다가 잠시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밀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올라가려면은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지 알겠죠?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기는 그냥 알아서 같이 따라서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2번 정도 반등음으로 주는 시기들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12월 달, 3월 달, 그리고 6월, 7월 달에 올랐죠, 삼성전자가. 네네. 그리고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여기 3월 달에 오르고 12월 달에 오르고 여기 6월, 7월에 오르다 내려왔잖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효과 받는다 막 이랬을 때.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직접적인 연계 관계를 갖는
자회사이기도 하면서도 직접 1차 하청회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변동성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에 가장 깊은 연계관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업종 자체도 같은 쪽으로 라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걱정할 건 없어요. 네. 왜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더 이상 사실 떨어질 구간대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청산가치 이하 수준이기도 하고 주가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예 못 올라가고 내년도 그냥 죽쓰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뭐 삼성전기의 실적이 어떻느니 뭐니 이런 걸 다 분석할 필요가 없이 대부분의 삼성그룹주는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2차 전지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뭐 SDI나 이런 쪽 정도 빼고는 거의 삼성그룹주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보유유지 홀딩을 하시면 매수가 회복은 아마 내년 상반기 길게 잡아도 상반기 안에 가능하면서도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질문하시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LS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목표가는 장기적인 목표가를 원하세요? 아니면 단중기적인 목표가를 원하세요? 단중기요. 단중기요. 네. 단중기적인 목표 주가는 가격상으로 13만 원 정도. 네, 13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보시면은 주선 매물권이나 이전 그 구간 저점 지지 매물권을 하반 경직 이탈할 때도 여기도 한 방에 무너지지 않고 올렸다가 무너졌다 다시 올렸다 무너졌다 한 게 13만원에서 14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면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정도가 1차 목표가인데 네. 거기에서 좀 오래 쉴 거예요. 네. 그러다가 레벨업이 나오면 한 16만 원, 17만 원으로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 이후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 그 정도 들고 계실 수 있으시죠? 네네네. 다음은 LS 머트리얼. LS 머티리얼스.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명 자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LS잖아요. 네네. 네, LS 머티리얼스면은 LS 그룹하고 결국에는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동되는 부분이 2차 산업 부분들도 하는 영역들도 있는데 거의 이런 부분들 역시도 같이 이제 LS 그룹의 흐름하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신규 상장 부분들을 이제 해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파동이 개별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리주에 대한 변동성 효과는 바닥 잡고 별로 못 나오다가 관련돼서 LS그룹주가 밀리니까 다 같이 밀려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려고 할 경우에도 LS그룹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력설비 전선 쪽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력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겠죠. 물론 연계돼서 이제 2차 전지 사업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첩돼서 좀 더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전력망 확충 부분들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구간대까지는 향후 중장기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주가 반등 목표 수치를 잡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아마 15,000원 정도권까지는 기술적인 회복력이 그룹주 변동성이 나온다고 했을 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초입이 매수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5,400원이요. 네, 15,000원 돌파 시점에서 나 이거 너무 기다려서 지겨웠다. 내려가는 거 무서웠다 하면 익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더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하시면은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LS 머티리얼스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앞서 이야기해드렸었던 직접적인 LS 전선 이런 쪽 부분들을 들고 있는 게 향후 상승 효과에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 회복력이 나오면은 익절을 하시고 관련 LS 기업으로 들어가실 거라면
좀 더 이제 모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 직접 전선 관련주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삼성전기는 어차피 삼성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홀딩 베팅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요. 네네. 다음 달부터 보유예수 해제된다고 하던데. 네네. 예, 그러면 주가 변동이 어떻게 또? 일단은 보유예수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량 관점의 차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물량 관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죠. 왜 너무 빠졌어요? 예, 빠져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유예수 물량이 풀려도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안 팔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보유예수 물량이 공모가 이상에 있고 무리한 가격 부분들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 물량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모가 하단에 있으면 매물 압박되는 부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기 LS 머티리얼즈가 2차 네. 전지 성격이 강한가요?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 같은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라는 것도 친환경 쪽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에는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다 내년도 들어가면 좋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LS라는 성격 자체는 그룹주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의 전력망 구축 재료는 상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이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2차 전지 쪽으로만 연동되는 사업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이제 방송을 보셨겠습니다만 방송에서도 비중을 줄여주시거나 업종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똑같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그룹사 성격의 이슈 재료가 있어서 반등 가능성은 타진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익절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승다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필에너지 문의 주셨고요. 네. 매수가가 18,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3,000원대고요. 신학수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게 신규 상장 종목만 계속 지금 네. 보는데요. 필에너지도 역시 신규 상장에서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가 18,000원 보면은 그 다음 날 상장한 다음에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날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때에 쫓아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엔 그래요. 그리고 네.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린 게 종가가 16,500원 아래로 끝났으니까 못 팔고 있다가 지금 현재의 가격이 13,500원 지금 요 가격대역에 그대로 네. 머물러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필 에너지에 대한 사업 영역은 좋습니다. 회사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스태킹 설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스태킹 설비는 이렇게 2차 전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격에서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제가 실적 보면니까 굉장히 2천억 원 이상 났더라고요. 3, 4분기 합쳐서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이런 거 보면은 유리한 그런 종목인데 역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그 상장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옆으로 행보를 해 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너무 쫓아갔네요. 그렇죠? 이 가격에서 너무 쫓아간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올 때에 물량을 덜어주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좀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ENF 테크놀로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6,600원이시라고 하고요. 현재가가 15,000원대라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김용덕 대표님, 이분께는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반도체 쪽 이제 뭐 소부장 계열에 속하는 종목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동돼 가지고 반도체 업황 부분들의 연동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하고 연동되는데 반등이 다시 회복력이 나오고 있는 분야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종 부분밖에 없어요. 그동안 힘을 지켜줬었던 SK하이닉스도 무너지고 기본적인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무너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는 다 안 좋은 흐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시점이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6월 달 기준에는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갔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 공급 부재 기대치나 공장 증설 기대치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업황 부분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 흐름 부분들을 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뒤로 빅테크 쇼크가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국내 관련된 대형 AI 반도체 종목들도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그 뒤에 업황에 대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도 안 좋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주 확정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도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면서 연계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그냥 다 미끄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그 관련된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운되고 있고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밀렸죠? 네. 뭐가 올라갔다가 밀렸나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밀렸잖아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ENF 테크놀로지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실적 자체는 조금 감소 구조에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자 전환이 됐었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흑자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연간 실적 부분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또 분기 실적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증가폭 모멘텀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체되는 그냥 기본 실적 구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실적의 성장성이라는 개별적인 요소가 담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업황을 따라간다. 삼성전자가 올라야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제가 오른다고 보나요? 안 오른다고 보나요? 오른다고 오른다. 얘기를 드렸었죠. 네. 크게 갑자기 오르진 않지만 결국에 내년에 오른다. 그러면 이 ENF 테크놀로지도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인 26,000원대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ENF 테크놀로지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